한국도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그들 역시도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 미국 폭스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칼럼을 게재하는 보수적 칼럼니스트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해 왔었던 인물인 마크 티센이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벌어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자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요 저널리스트들은 이 트윗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며 한국은 다르다는 역사 안보 교육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현장에서 만난 한국 해병대의 실력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정교하고 현대적으로 다재다능하며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봐 마크, 이건 미친 생각이야. 군사 관련 잡지를 구독하거나 하는 게 어때? 한국은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부패가 만연하지 않다. 선진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농경 중심의 중아시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 부족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 한국의 문화는 아프가니스탄의 군벌 봉건제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견고하다. 한국군은 견고하다.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난 한국에 있었다. 라는 등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마크 티센의 의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탈레반이 몰려오자 차 4대에 현금을 싣고 누구보다 재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버려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 자신의 부인과 참모진만 데리고 해외로 급히 도망가는 모습. 우리 역사 속에 누군가가 투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탈레반이 카불을 공격해 자신을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신은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고 해명한 가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서두에서 왜 한국과 관련한 트윗을 소개해드렸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군 철수 이후의 사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으로 인해 그 비교 대상으로 계속 한국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뉴욕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와중에도 이라크의 승리를 선언한 사담 후세인의 대변인처럼 어리석어 보였다는 저널리스트 마이클 굿윈의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필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바이든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달리는 모습과 탈레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불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끔찍한 장면은 잊을 수 없다며 이것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실패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장면들은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이든이 또다시 도주할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동맹국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약한 대통령 아래에서 미국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 논평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어리석은 시도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약 2,400명의 군인의 죽음으로 끔찍한 대가를 치렀으나 바이든이 이렇게 임무를 포기함으로써 수많은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면서 그는 이로써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28,000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나토를 폐기하고 모든 곳에 우리 동맹들을 버려야 한다며 필자는 바이든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트윗을 쓴 마크 티센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미국 동맹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다시 주장하면서 그들이 70년이 넘도록 일본, 독일, 한국에 미군을 배치해온 이유와 오늘날 전 세계 170여 개국에 17만 명 이상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바이든의 결정에 대한 맹비난을 하는 데 있어 또다시 한국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허나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방부 관리이자 최근까지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였고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한 다니엘 실버버그는 디 애틀랜틱을 통한 칼럼에서 뉴욕타임스가 아프가니스탄의 붕괴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한 부분을 들며 일부 비평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 전력을 보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당시에도 실제로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위해서 철수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보호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철수 그 자체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20년 이상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로 미국은 도리어 동맹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에도 한국은 또 등장하는데요. 제프 루빈이라는 이 필자는 1953년 휴전 협정으로 한국 전쟁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만 8천 명 이상의 병력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으며 한국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한미군의 존재는 적대관계 재개를 막는 보험 정책이라 주장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했다는 것인데요. 허나 아프가니스탄과 대한민국의 국방력 차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의 차이를 보면 우리와 아프가니스탄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국도 미국 말 잘 들어야지 잘못하면 아프가니스탄 꼴 난다는 의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미국은 철저히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이번 결정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당, 중도, 공화당 할 것 없이 미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에 동의하였기에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차치하고서라도 국익과 자신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요. 한국은 이와는 정확히 반대 상황입니다. 되려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절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너무 안 됐고 가여워서 꼭 보호하겠다. 그래서 남아있다. 그럴 리가요. 무려 70년입니다. 고작 20년 하다가 힘들다며 접어버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결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국이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 70년을 남아있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미국은 자신의 국익에 따라 떠나야 할 땐 언제든지 떠날 것이고, 반대로 남아야 한다면 우리가 나가달라고 해도 영원히 남겠다고 달라붙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바이든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미국과 민주진영 간의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크게 봐서는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철수가 맞느냐 틀렸냐에 대한 정답은 세계경찰 미국의 정의와 미국의 국익, 그 중에 무엇에 더 경중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정답은 알 수 없으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금부터 탈레반으로부터 당하게 될 고초에 대해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특히나 여성 인권유리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의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탈출하여 현지에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분들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던 부분은 평소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방국 대사관들은 물론 나토 사령부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왔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둠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철수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죠. 아무쪼록 우리 교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